소위 말하는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외고라 할지라도 외고란 그룹으로 묶이긴 하는데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사연 직접 통화를 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찬성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해석이 안 되고 내용을 모르겠다고 아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고민이신 거죠. 영어 도서관에서는 해석을 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만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데 아이는 독후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 속상해하면서 이제 운다고 합니다. 꼼꼼하고 완벽 추구 성향이 있는 편인데 모르는 단어 다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유추해가면서 읽어보자고 해봤는데 글자만 읽을 뿐 내용은 하나도 몰라서 다시 첫 장부터 읽겠다고 아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어 도서관의 코멘트 어떻게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감이 안 잡히고 계십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 백시우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보내신 사연은 잘 읽어봤습니다. 폴리에서 1년 정도 다녔는데 여기서 책 읽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왔어요? 폴리에서는 매일매일 책을 빌려올 수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하거든요, 대여하는 책을. 그래서 제일 쉬운 책, 만만한 책을 빌려와요. 왜냐면 이거를 읽고 독후 퀴즈를 하는 것까지가 숙제인데 다 맞아야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그 포인트가 높아야 또 리워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이 과제를 한다기보다는 그 보상을 바라고 하는 느낌이 더 커서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아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원서라는 거는 읽어서 거의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거의 1년 정도 폴리에서 공부를 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의 시스템 자체가 이제 퀴즈 풀고 거기서 다 맞아야지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짜여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뭐 무의식이겠지만 그런 습관이 좀 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생님, 제가 네. 조금 말씀해 주신 것 보태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아이가 한글책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뭔가 서사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엄마 여기에서 왜 나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원서 읽을 때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력의 문제인가? 독서의 그 량이 충분치 않아서인가?'라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이게 단어 어휘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이러하구나.'라는 이해를 갖고 보더라도 이게 쉬운 원서를 계속 많이 읽으면 또 2점대, 3점대도 수월하게 읽어질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자꾸 직독직해를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는 듯한 그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아 가지고요. 제가 계속 해석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본인이 좀 통으로 유추하면서 볼 수 있게 해 주라고 학원에선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지금 한글 책을 읽을 때도 지금까지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인제 책을 읽고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대답을 해 주셨나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어머니가 직접 바로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아이가 해야 될 거를 인제 어머님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발견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님께서 한마디도 안 해 주시고 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또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줄여가는 게 좋겠다.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의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을 썼을 때 같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 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애들은 이해가 된다라고 말할 거를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친구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잘 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대체로 잘 볼 것 같아요. 뭐 국어든 영어든 다른 과목도 아마 공부를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다 돼야지만 진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야지만이 이해가 됐다고 말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에 해당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SR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친구가 SR 1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이 나와도 AR 지수 한 8 정도에 해당하는 책을 읽히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시험은 계속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 읽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똑같은 이해도를 갖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이해가 된다고 말할 거다. 너의 상황이라면 이런 거 알려주면 좋아요. 책 같은 거 읽는 거는 좀 쉬운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 성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거 중심으로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중에 많이 떠도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휘 한 90% 이상 어떤 사람들은 98%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를 알아야지 남은 어휘를 유추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손가락 이런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쪽에 모르는 단어가 5단어 이상이면은 못 읽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지금 자제분이 하고 있는 접근이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흔히 말하는 SR 시험에서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이랑 상당히 달라요. 만약에 그 기준을 썼다 하면은 SR에서 이제 제시하는 포인트는 훨씬 낮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요거를 참고하시고 아이를 가이딩 하시면 좋고 아이한테도 이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독어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 속상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줄거리나 좀 그런 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래도 아예 모른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있어서 얘가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그런 경우였으면은 이 SR 테스트를 봤는데 3점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주신 단서, 아이가 약간은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 꼼꼼하고 완벽 추구 성향이 있다라는 말도 고려해봤을 때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친구는 똑같은 이해도여도 다른 친구들이면 이해가 된다고 말할 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요 척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 도서관에서도 그 나름의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이 아이한테 맞는 책은 그 매직 트리 하우스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봐도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 학습자의 단계라면은 요 정도 책을 읽는 게 일반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자기 선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만약에 그 상황이 맞으신다 하면은 스쿨링이라는 걸 한번 보내보셔도 될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여름방학 이럴 때 아이들 그냥 현지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권 현지 아이들은 같이 학교 다니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주변에 모르는 게 잔뜩 나올 거예요. 항상 들릴 거예요. 모르는 게, 야, 뭐 이렇게 홍수야. 홍수가 났다, 영어가. 모르는 게. 예? 그리고 수업도 같이 들으면서, 야,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예? 근데 시험을 봐요. 이 친구는 아마 시험을 어느 정도 괜찮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점수를 그렇게 낮게 받는 게 아니네? 나에 대한 객관적 인지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경험을 좀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쿨링이 가능하다면은.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삼림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학습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 6살 정도 때부터 집에서 하루에 영어 영상 1시간 내외로 노출시키셨고 영어책을 30분 이상 읽으면서 꾸준히 영어를 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다행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현재 영어에 대한 감정도 좋은 상태라고 하시고 최근에는 펄시 잭슨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2부 3권째 읽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1에는 화상영어도 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리딩서랑 문법 한 파트씩 이것도 다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AR 3이나 4 정도에 해당하는 책 이런 거 한 권 읽고서 글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AI에 넣어서 첨삭도 받고 있다고 하세요. 이런 상황인데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반에서 영어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영어학원에 관심이 생겨서 얼마 전에 대형어학원 최땡 심땡 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보셨다 합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한두 개 틀리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만점권인데 문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문법은 한 반타작 정도 나와서 탑반 바로 아랫반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원서 읽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여태까지 아이랑 함께 원서 읽기만으로 이 정도 성취를 이루었는데 원서 읽기를 아예 싹 없애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게 의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통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애청하고 있어요, 항상.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원서 읽기 중심으로 더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외고를 목표로 할 거다 하면은. 근데 걸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문법이 약한 건 맞아요. 문법이 약한 거는 맞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을 해주면 돼요. 이 친구가 어렴풋하게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어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that나 die 같은 단어를 섞어서 막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취를 이루었으면은. 그래서 어렴풋하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흔히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문법서에서 공유하는 이 문법 세계관에 맞추는 식으로 인지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탑반에 배정하면은 수업을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배정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그런 반들은 그 용어를 써서 설명하거든요. 자, 여기는 이 형식 문장이니까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가 답이지 부사가 안 되고, 자, 답은 3번 다음 문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품사랑 문장성분 먼저 하면 된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문법 필수 공식 저희가 쓴 책이에요. 그거를 10회 독하세요. 10회 독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푸는 거예요. 한번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라냐, Grammar Insid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레벨 2에 해당하는 거 보셔야 돼요. 레벨 1은 왜 안 권해드리냐, 요 정도 어학력이 있는 친구들은 문법 이론을 안 보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잖아요. 이론 상관없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문법적으로 인지를 못했다는 게 가시화가 안 돼요. 그 Grammar Inside만 그런 게 아니라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법 책들이 그래요. 그래서 중2 타겟팅한 교재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안 통해요. 사실은 문법 개념이 없고 그냥 어학적인 기반으로만 풀면은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가시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럼 내가 놓친 게 있겠다, 이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Grammar Inside 2 요 교재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10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내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학원들의 레벨 테스트 잘 볼 수 있어요. 그거 채워주시면 되고, 왜 외고일 경우에 왜 특히 원서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게 원서 중심으로 하는 학원이 주변에 있으면 보내시고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외고 같은 데 가는 애들은 사실은 모의고사는 거의 다 잘 봐요. 고1 정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원서 기반으로 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어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애들이 어이없게 느끼냐, 이런 학원들에서 그 문제 리딩서 중심으로 풀었던 애들은 가서 당황해요. 리딩서는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리딩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출판된 리딩서도 이 짧은 호흡의 리딩서는 문학 기반으로 낸 리딩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문학으로 문제 푸는 걸 못 하는데, 외고 같은 데서 사실은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것은 문학 기반의 문제들이에요. 원서 읽는 게 맞아요. 외고를 목표로 할 거면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고인데 내신이 좀 쉬운 데다 하면은 이런 학원 다니셔도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변에는 원서 네. 위주로 이렇게 하는 학원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집에서 그러면 네. 지금은 원서가 한 90%고 나머지 단어는 한 12%밖에 안 되게끔 조금씩만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그냥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근데 학교 희망하는 진학 예정인 학교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 외고도 사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기가 굉장히 힘든 게 학교마다 문제 내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사실은 이제 좀 유명하다는 학교 이런 데는 상당수가 문학 기반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학교들에는 중에는 모의고사 기반으로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 5세트가 시험 범위,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외고 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외고라 할지라도 외고라는 그룹으로 묶이긴 하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이 출제 경향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맞아요. 학습 방향 설계할 때는 진학 예정인 외고 있잖아요. 한 2어 개 정도 기출문제는 풀어보시고 방향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새 리딩서 풀 때 지금은 지문을 후루룩 읽고 그냥 문제 풀고 단어 체크하는 정도인데 지문이 어렵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또 필요한지.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문제 풀 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딩서가 아예 필요가 없냐? 아니에요. 리딩서 필요해요. 근데 비중을 제가 이제 외고에 가서 잘할 정도의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은 리딩서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 어느 정도 풀어보면은 감을 잡아서 약간은 진부하다고 느끼고 학습적인 자극을 많이 못 느껴요. 좀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 뻔하다는 느낌이 될 정도까지는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약간 뻔하다는 느낌이 좀 안 든다 하면은 좀 더 그런 거 푸시면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한 7대3, 원서 7, 리딩서 3, 이 정도 비율로 하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바예요. 다 뭐든지 학습하는 건 다 도움이 돼요. 어떤 어학이든지 다 아이들한테 도움 주려고 운영이 되는 건 맞는데 방향이랑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이랑 결이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기출문제는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오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자제분은 현재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원서는 헨리 머치나 네이터 그레이트 이런 것들을 읽고 계신다고 하고요. 학습 이력을 보면은 학원 과외 같은 거는 1년 정도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예전에 영어권에서 한 겨울방학 한 달 동안 경험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의 중요성은 이제 잘 알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꽤 많이 읽어서 루틴을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1시간은 영어 책 읽기, 30분은 화상 영어, 그리고 30분은 잠자리 독서 이런 루틴으로 가져가신다고 하고요. 1시간 동안에 호리드 헨리 Early Readers 이런 거 한 권 읽고 쉬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엄마랑 이야기도 해보고 가끔씩 AR 퀴즈도 풀어본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1시간에 한 2억 원 정도만 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될까? 읽는 권수로 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읽는 시간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통화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집중 요걸로 봐요. 권수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사실은. 권수는 이제 나중에 큰 맥락에서 대략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이제 점검할 때 그런 걸로 쓰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집중, 아이가 얼마나 몰입하는지 봐주시는 거랑 시간, 요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괜찮다. 이 하루에 합산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영어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으시다. 그런 여력이 시간적으로 된다 하면은 저는 흔히 말하는 묵독 같은 거 비중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퀴즈를 좀 빼겠어요. 이러면은 총 투입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날 거라고 짐작을 하거든요. 이 가만 보면은 진짜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애들이 있어요. 재밌어서.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퀴즈를 거의 안 풀었어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퀴즈를 푸는 행위 자체가 약간은 그 몰입을 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보기가 대체로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는 맞는 말인데 나머지 4개 보기는 전혀 생뚱맞는 말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 말들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몰입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똑같은 흐름이 책의 인물이나 이게 배경이나 논리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단절된 다음에 갑자기 끊어쳐갖고 갑자기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몰입을 깨는 요인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요거는 정확성을 길러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서 읽기로 잘 스스로 습득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읽게만 냅둬도 그 스스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잘 이게 정확도도 괜찮게 가져가는 아이일 거예요. 그래서 퀴즈 풀기의 비중을 줄이시고 흔히 말하는 묵독의 비중을 늘리시면은 여기서 집중을 하면서 읽는 시간 자체를 늘릴 수가 있다. 전 요거를 그 볼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양이다. 양. 집중해서 읽는 양. 그거를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은 퀴즈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묵독하는 비중을 좀 늘리면은 양 자체를 늘릴 수가 있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는 헨리 앤 머지 이제 거길 넘어서요. 네. A to Z 미스테리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음. 그거를 쭉 보니까 그림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이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음. 본인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3, 40분 동안은 쭉 몰두해서 보긴 하는데 이제 한 권은 다 못 끝난 채로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기는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내비두고 AR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딱 해도 되는 건지. 그게 A to Z 미스트리스가 좀 더 어렵잖아요. 헨리 앤 머치보다. 그거는 제가 이제 주로 권해드리는 거는 그거 비중을 좀 더 줄이시고 헨리 앤 머치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을 늘리시는 걸 권해드려요. 쉬운 책 50%, 그리고 약간은 도전적인 거 30%. 자기 수준에 맞다고 하는 거죠. AR 점수 그 SR 시험 보면은 나오는 수치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30% 하시면 되고 한 20%는 조금 어려운 거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는 일부러 어려운 걸 고르는 건 아니고 뭐냐면은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관심 분야의 책을 찾다 보면은 난이도 상관없이 고르다 보면은 이게 어려운 책들이 섞여 있거든요. 난이도 안 따지고 고르다 보면은 그때 읽게 되는 게 어려운 책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감사합니다. 오늘 예. 덕분에 많은 걸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통화하고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입장도 한번 돼보고 이제 부모님의 입장도 한번 돼보고 그래서 제 자식 제가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겠지만 잘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 만들 수 있도록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또 이런 자리 만들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